2024년 현재 기준 아이돌 그룹 뉴진스는 단연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트렌디한 엔터테인먼트 스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이거니와 파워퍼프걸, 무라카미 다카시 등의 콜라보 작업을 통해 그 문화적인 영향력을 점차 뻗어나가고 있죠. 이 메가히트 걸그룹의 프로듀싱을 담당하는 어도웨 대표 미니지는 대중의 정반합 실증 이론을 아이돌 기획에 적용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철학자 해겔의 변증법에서 유래한 정반합은 기존 상태, 그에 대한 반발, 그리고 양쪽의 요소를 통합한 새로운 상태로 이어지는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즉, 미니지는 청순 Y2K라는 과거의 정과 카리스마 세계관이라는 현재의 반을 결합해 뉴진스라는 새로운 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실제 철학자와 문화비평가들이 이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철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대중문화를 기획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러다가 문득 영화 유튜버로서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카테고리 중 하나인 디즈니 프린세스에도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순수한 호기심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디즈니의 역사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꽤 유의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937년) 세계 최초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시작으로 신데렐라 오로라로 이어지는 디즈니 공주 클래식 시대. 이 시대 디즈니 프린세스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하고 착하다로 요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사회가 원했던 바람직한 여성상 그 자체였죠. 친절하고 온순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잃지 않는 어여쁜 공주님들은 어린 여자아이들의 롤모델로 자리잡기 충분했습니다. 이런 특성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누군가에게 공주님 같다며 칭찬할 때 그 말뜻에 내포된 의미들 또한 이 클래식 시대의 속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죠. 그렇게 오랜 시간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디즈니에게 크나큰 변화의 흐름이 직격타로 날아오게 되니 그것은 바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개되었던 페미니즘 운동 제2 물결이었습니다. 참정권을 비롯한 여성의 정치적 평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19세기 중반 제1 물결에 이어 제2 물결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평등을 목표로 전개된 것이 특징이었죠. 성차별, 가정폭력,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해 수많은 여성이 목소리를 높이던 이 시기, 아름다운 외모를 강조하며 수동적인 성격을 가진 클래식 시대의 디즈니 프린세스는 극렬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욕먹는 것을 넘어 내 자식한테 이런 영화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부모님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디즈니 입장에서 큰 위기였을 텐데요. 이때부터 디즈니 프린세스는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인어공주 영화는 디즈니가 본인들의 사상을 담아내려고 고귀한 원작을 훼손한 문제작이다. 디즈니 인어공주가 공개되던 당시 세계 각지에서 쏟아졌던 비난 중 일부입니다. 1989년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 당시예요. 인어공주의 주인공 에리얼은 모험심이 강하고 반항적일 뿐 아니라 아버지의 규칙에 도전하면서까지 수면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자 합니다. 암울하고 슬픈 새드엔딩이었던 안데르센의 원작을 경쾌하고 밝은 해피엔딩 뮤지컬 영화로 각색한 것에 더해 주인공 에리얼의 성격을 이렇게까지 뜯어고친 것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당시 디즈니 입장에서 필연적인 선택이었을 텐데요. 안 그래도 자사공주 캐릭터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한 시점에 왕자님 키스를 못 받아서 물거품되어 사라지는 바닷속 공주님 이야기를 각색 없이 그대로 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불보듯 뻔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딸들, 여성들이라는 단어를 메인 OST에 직접적으로 삽입할 정도로 주체적인 여성상과 메시지를 담아내는 데에 집중한 것이죠. 육지에 사는 이들은 우리를 이해해줄 것이며 그들의 딸들을 꾸짖지도 않을지니 눈부시게 젊은 여성들이여 수영에는 신물이 난 여성들이여 이제 일어설 때가 되었도다. 가사만 보면 디즈니 영화가 아니라 레미제라블 OST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시절 공주님들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체제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빠랑 싸우는 딸들이죠. 지상과 엮이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반대하는 에리얼, 힘세고 잘생긴 가부장적 이상에 속하길 반대하는 벨, 정략결혼과 억압된 궁정생활에 반대하는 자스민 등 해야 하는 의무보다는 본인의 욕망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디즈니 프린세스의 본질적 한계는 그대로라는 비판점 또한 존재하긴 했으나 이처럼 새롭고 신선한 공주들의 모습에 대중들은 또다시 열광하였고 디즈니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이어질 것만 같았던 이 성공 시대는 2001년부터 또다시 위기를 맞는데요. 바로 디즈니의 긴 역사에 말 그대로 똥칠을 하면서 등장한 반골 중의 반골, 슈렉을 필두로 한 드림웍스 스튜디오의 등장이었죠. 각종 풍자와 패러디, 성인용 유머, 그리고 예쁜 공주라는 가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저주다 라는 도발적인 메시지까지 디즈니가 해온 걸 정확히 반대로 하자며 시작한 드림웍스 행보가 대중의 열렬한 찬사를 받을수록
디즈니는 20세기 동안 이어진 자신들의 이야기가 한순간에 올드하고 구시대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에 부닥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디즈니가 내린 결론은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모두 합치자는 것이었죠. 디즈니 2D 장편 애니메이션의 시작이 백설공주였다면 그 마지막은 2009년의 공주와 개구리였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티아나는 레스토랑 창업을 꿈꾸며 성실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전형적인 디즈니 주인공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설정이 하나 있었죠. 내가 만든 요리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가치에 대해 알려준 것이 다름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였으며 레스토랑을 여는 것은 나의 꿈인과 동시에 내 아버지의 꿈이기도 한다고요. 가족으로 대표되는 집단의 가치와 여성의 개인적인 욕망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꿈을 쫓는 여정이 곧 가족과의 재회였던 라푼젤,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힘의 개방을 이뤄내는 엘사, 부족의 존속을 위해 바다의 부름에 응답하는 모아나 등 이런 특징은 이후에 나오는 디즈니 3D 애니메이션들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렇게 대중들은 다시금 그들의 이야기에 열광했으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뤄냈고 디즈니는 그렇게 자사 공주 프랜차이즈의 생명력에 다시금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의 정반합 실증 이론을 바탕으로 디즈니 프린세스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보았는데요. 그럼 이것으로 해피엔딩일까요? 정반합 이론의 핵심 중 하나는 합은 다시 정의된다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즈니가 그려낸 현대시대 속 공주들, 그들이 만들어낸 합의 결과물은 창업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정석이 되었죠. 그리고 디즈니는 모아나2, 겨울왕국 3 등 수많은 속편을 계속해서 뽑아내면서 대중적으로 성공한 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즈니의 상업적인 성공이 커질수록 과거의 창의성과 모험 정신이 사라지고 속편과 리메이크라는 안전한 선택만을 고수하는 시장지향적 기업이 되었다는 비판 또한 커지고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디즈니 공주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쉽게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현실에 발붙인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원할 수도 있고 단순한 선악구조의 고전적인 서사로 회귀할 수도 있죠. 아예 공주님 이야기 자체에 실증을 내게 될 수도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안전하고 안정적인 정의 상태만을 계속 고수한다면 아무리 100년 역사의 디즈니라 할지라도 대중들은 빠르게 그들을 외면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디즈니 프린세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